신기술이 있다면은 그거는 안타깝게도 이거 블록체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블록체인 아랫단에 있는 모든 수익 모델, 모든 그 움직이는 거는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수익 모델이 MMF 수익 모델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향후의 코인 거래소들의 그 발전 방향 또는 행동 방향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전망을 본다면은 경쟁 격화로 인해서 제가 볼 때 그 코인을 거래함으로써 생기는 수수료는 굉장히 작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거 어느 한 기업이 이걸 크게 계속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수수료 수입이 적어진다면은 다른 데에서 수익을 여기서 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MMF 모델을 차용하는 거죠. 그러면 MMF 모델을 어떻게 차용하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뭐 있겠는데, 그 중에서 뭐 제일 쉬운 게, 자, 어떤 코인 거래소가 있고 여기에 어떤 이제 그 코인을 살려고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하고 현금을 내고 코인을 샀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코인 거래소가 했던 일은 코인을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거기서 수수료 수입을 얻는 게 기존의 그 목적이었는데, 만약에 코인을 살려는 사람이 있고 코인을 팔려는 사람인데 거래소가 직접 내가 코인을 팔겠소 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럼 거래소 코인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거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제일 먼저 철수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려고 그래요. BTC를 매입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가 BTC 매도 측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금이 없어지고 BTC를 그 매수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철수는 BTC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거래소에 BTC, 즉 코인 예금 증서를 갖고 있죠. BD를. 그럼 거래소는 또 당연히 BD만큼 부채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1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현금을 거래소는 이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거래소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철수가 나중에 이거를 다시 비트코인을 다시 주시오 하고 그랬을 때 비트코인을 줄 수 있으려면은 지금 받은 현금 요 1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비트코인 1로 바꿨어야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 1로 안 바꾸고 현금을 기업 모금을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현금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지금 내가 철수가 이 비트코인 예금 통장이 있으니까 나의 비트코인 1을 주시오 하면은 이 현금을 갖고 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거 손실이 나죠. 그럼 그런 위험을 없애려면은 정확하게는 뭘 해야 되냐면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보니까 비트코인 코인 거래소가 보겠죠. 비트코인 전체 예금한 사람이 100개 정도를 예금했는데 보니까 비트코인 예금이 100 정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100을 원래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하고 똑같죠. 테더하고 이거를 계속 갖고 있을까 말까 아니라 보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한 20 정도만 찾아가더라. 그럼 나머지 80은 여전히 현금으로 갖고 있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뭐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 좋은 채권, 뭐 아까처럼 뭐 기업을 산다든지 아니면 10년물 국채를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전히 모든 그 은행의 그 코인 거래소의 업무는 또는 수익 모델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결국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인 거래소를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코인 거래소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DeFi라는 말을 써요. DeFi가 뭐냐면 Decentralized, 탈중앙화된, 그 다음에 Finance,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즉 아까 봤듯이 어떤 중앙은행이 은행 간 거래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명의 인터넷상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중앙 서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산되어 있는 데에서 그걸 해준다. 그렇지만은 현재 등장한 예를 들어 코인 거래소라든지 또는 테더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재 등장한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암호 자산을 활용한 이런 회사들의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전통적인 수익 모델을 차용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 또는 머니마켓 펀드 MMF의 역할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수익을 내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이미 거래소나 또는 테더나 이런 데가 점점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는 현재로서는 테더처럼 아직은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하게 되면 저는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것은 뭐 그냥 다 귀찮아 그냥 다 폐지 이게 아니라 암호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여기 중요하죠. 자산이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은 그거에 걸맞는 규제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저거는 뭐 젊은 애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니까 해서 하다가 망하면 니네 책임이야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이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벌어지는 이러한 테더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전통적인 금융시장, 전통적인 금융기구, 은행이나 MMF 펀드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에 걸맞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하려면은 그게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암호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그에 걸맞는 규제 대목에 적절한 그런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당연히 규제 이게 암호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위에 규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또 금융기관으로서 격상이 된다면, 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서 격상이 된다면은 적절한 지급준비금 제도, 예를 들어 BTC 은행 거래소가 갖고 있는 BTC, 이게 바로 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거죠. 기존의 은행이 그거에 대해서 뭐 20%를 항상 유지해라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거에 걸맞는 제도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무턱대고 반대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게 점점 현재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점점 그 맨 윗단에 있는 그 블록체인끼리의 거래 말고 오프체인에서의 거래, 즉 거래소 간 거래소 내 이런 거래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매우 유사한 전통적인 금융 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 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